수투 개념 강의 8강 미분, 드디어 이제 제가 영광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투의 그 메인 주제는 뭐다? 미분이다. 예. 그 미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갖다가 좀 드릴 건데, 요게 이제 강의 묶음상으로 미분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있기는 할 거다. 뭐 아무튼 있는데 파트 1, 2가 한 묶음이에요. 조금 깁니다. 예, 뭐 좀 긴데,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또 어디까지 풀어라. 요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분을 들어가는데, 이 주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거부터 짚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저는 이런 날짜 관념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6년 전인가? 예. 처음으로 강의를 할 때, 첫 회 강의에서 이제 수투 개념 강의를 나가는데, 막 그러면서 접선이라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접선인데, 저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접선. 우리 배웠잖아. 그냥 어떤 점에 이렇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접한다라고 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접하니까 이게 접선인 거고, 그 뭐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 저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맞죠? 예,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접선이라는 걸 갖다가 배웠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 접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왔던 거야. 저는 이제 좀 그때 약간은 좀 이제 그 약간 반성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라고 했던 거는 이제 제가 그때 6년 전에 이게 첫 경험인데, 사실 강의는 그 전에도 한 2, 3년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아닌 상태에서 아무튼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왜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뭐 물론 제가 좀 그때도 약간 동양인적, 한국인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제 강의가 막 좀 약간 파워틱 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질문을 못한 게 아니었나라는 좀 이런 반성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요 뒤에서 해야 되는 주제가 이겁니다. 어떤 이런 곡선이 있으면은 원 아니야 이제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접선 설명을 하는데, 한 놈이 뒤에 있다가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 근데 접선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갖다가 그냥 툭 던져버린 거야. 절대로 시비 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진지한 질문이었는데, 저도 뭐라고,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가 아닌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였다 보니까, 와, 저도 약간, 정적이 울렸어요, 교실에. 무시하지 마세요. 걔 공부 잘했어요. 잘했고, 오히려 수학을 공부하면은 잘할 것 같은 이런, 이 신중함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되게, 그래서 제가 그때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해주겠다. 나,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주면은 내일 와서 접선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 볼게. 그러니까 수학적, 뭐, 계산은 나중에 다 된다니까, 다 되는데, 근데 쌤, 접선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날 진짜 집에 오는 길이 힘들었어요. 오는 내도록 검색하고, 그래서 네이놈을 갖다가 검색을 겁나 했지. 해가지고, 최대한 수학적인 걸 갖다가 빼고 도형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음, 음, 아씨, 죄송해요.
제 눈에 자가 지금 요거 잘 그린 것 같다. 이런 직선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접선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선인데, 어떤 직선을 갖다가 요 점 위에다가 탁 올려놨을 때 곡선을 컷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 붙일 수 있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곡선을 컷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컷했잖아.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죠. 얘는 접선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니 삭제.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번 가져와 보자. 가져와서 요 점 위에 싹 올려놨을 때 컷하지 않고 컷했잖아. 되셨어요? 접선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제발. 그럼 이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요렇게 가져와서 여기 점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놨을 때 컷! 아니, 더 살포시 참 뭐지 방금 올려놨을 때 컷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일 수 있는 요게 이 곡선의 요 빨간 점에서의 뭐라는 거다, 접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 전에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 보시면은 이런 직선을 생각해 봐 보시면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 곡선의 접선이 안 되나? 아니지. 대략 한 여기 점쯤이면은 접선이 될 수 있겠다. 어디? 요 점에서요. 왜? 자연스럽게 컷하지 않고 이어 붙였잖아요. 되셨어요? 아, 나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 되셨나요? 요게 접선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괜찮아요? 아니, 이거 너무 전부 다 쉽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이 접근법도 필요한데, 이걸 하려면은 제가 좀 썰이 길어요. 썰이 긴데, 예전에 잠깐만 빠질게요. 아, 나 이거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7시 50분 되면 잠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끊어가야 되거든요. 그 한 번만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 봐봐요. 어차피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든 무슨 대상이시든, 어차피 나중에 운전하실 거잖아. 면허증 따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 차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앞바퀴 두 개가 있고, 요게 프론트야. 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뒷바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이륜구동, 사륜구동, 그 전륜구동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 자, 이거를 갖다가 반시계로 돌리건, 반시계 맞지? 그 다음에 시계로 그러면은 반시계로 돌리면은 이렇게 앞바퀴가 요 반시계로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되셨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지.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제 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오토매틱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또 스틱을 오토매틱 말고 모르겠어. 아무튼. 보통 페달 그냥 요즘 나오는 차들은 페달이 두 개예요.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여기가 엑셀레이터예요. 엑셀레이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브레이크 밟으면 당연히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엑셀레이터예요. 엑셀레이션. 되셨어요? 속도가 올라가는 거, 빨라지는 거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뭐 물론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그 전진 기어를 갖다가 넣어야 되겠지만 둘 다 안 밟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 아니 뭐 다 때려치우고 어찌 됐다 안 밟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그냥 차가 슥 천천히 앞으로 나가요. 이것도 속도 꽤 빠릅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는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반시계로 핸들을 갖다가 감았어. 끝까지 감았어.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핸들이 다 꺾여 있을까? 아예 핸들이란다. 미친놈아. 이 타이어가 다 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해놨어.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 이 엑셀레이터 안 밟으셔도 돼요. 그냥 발만 떼도 앞으로 나가. 자, 문제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핸들에서 손을 뗐어요. 손을 떼면 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건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에서도 내가 발을 갖다가 떼버리면 문제는 차는 앞으로 나가긴 할 건데
이미 타이어는 이만큼 꺾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직진을 할까요? 여기 등수나 저렇게 있으니까 돌아가는 건 뒷바퀴만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뒷바퀴가 밀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라는 거지. 놀랍게도 핸들이 다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직진을 합니다. 물론 바로 왜냐하면 돌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살짝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직진을 하게 돼요. 되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그게 조금 달라서 그래. 그러면 살짝 그때부터 저는 옛날부터 이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바퀴가 돌아오는구나. 근데 이거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거 오케이 오케이 돌아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돌아오는 게 왜 돌아오는 그게 기계적 장치인지 아니면 물리적인지 저 그런 것까지 모릅니다. 예, 저는 예, 뭐 아무튼 그래. 속도가 빠르면 어때? 만약에 내가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봐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왼쪽으로 쭉 커브를 틀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놔버리면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놔버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 바퀴가 이만큼 이렇게 꺾여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차는 지금 어찌됐든 뒤에서 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바퀴가 돌아올 거냐는 거야. 돌아오려면은 얘가 지금 이 달리고 있으니까 뭔가 이쪽에서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돌아오려고 할 때. 뭔가 미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지. 돌아올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책 찾아볼 생각은 못했어. 아무튼 뭐 책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원래 첫 해에 있었던 첫 두 해 있었던 이 도시가 굉장히 소도시예요. 소도시면서 그냥 학교 하나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부 다뭐 농사 짓거나 뭐 아무튼 되게 한적한 도시야. 예, 뭐 그런 도시인데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이제 그 옆에 바로 그렇다 보니까 고속도로 뭐에서 들어와서 진짜 뭐 아무튼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쭉 지나가는 이게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 도시로 들어올 때 이렇게 길이 이런 길이 있어요. 요렇게 빠져서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 빠져가지고 요렇게 샥 해서 요렇게 돌아서 들어오면 돼. 새벽 3시였어. 3시. 새벽 3시. 제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좀 마을에 그 도시로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자꾸 마을 그런다. 어찌됐든. 도시로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는데, 고속도로니까 한 110km 정도 밟고 있었어요. 빨라요, 되게. 그러면서 저 앞뒤 전방 좌우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저 믿으세요. 저 무조건.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턴을 들어가는 순간 핸들을 갖다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감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감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한 거야. 이 의문. 내가 지금 이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은 더 꺾일지. 왜? 저항 때문에. 뭔가 모를 이 저항 때문에 더 오른쪽으로 꺾일지. 차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놓으면 차가 더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획 이렇게 가버릴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갈게. 획 이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놓으면은 진짜 직진 방향으로 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찰나예요. 왜냐하면 핸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던 핸들을 갖다가 잠깐 놨어요. 놨더니만은 놀랍게도 직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110km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확인해. 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물리학적으로 저한테 막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해본 겁니다. 그냥. 예.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무조건 막 200km, 300km여도 막 이런 동국은 장담 못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즉, 요 조건으로 접선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런 곡선이 있었다. 그냥 차를 타고 오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어떤 요 지점에서 핸들을 갖다가 직진으로 돌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핸들을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커브길을 오다가 여기에서 핸들을 갖다가 놓은 거야. 핸들을 놓아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게 된다? 그냥 쭉 직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즉, 요 직진하는 요 선.
이 요점에서의 뭐가 되겠다? 접선이 되겠다. 물론 직진은 쌤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쪽으로 반직선 아닌가요? 왜 반직선 뭐 그래서 씨. 얘를 이렇게 붙이자. 그래 뭐 반직선 이렇게 냅두자.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오던 차도 요렇게 오다가 요 지점에서 놔버리면은 직진하게 될 거죠. 되셨어요? 즉, 이 두 반직선이 만난 으로 이루어진 두 반직선이 이루어진 이러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 선이 뭐라는 거다? 접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개로 보이는 거 그 눈의 착각입니다. 한 선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래 아니야 한 선이야 한 선 레드선 되셨어요? 이게 접선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그래서 그냥 쭉 오다가 그 방향 그 지점에서 그냥 직진 때려버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핸들 놔버리는 거지. 괜찮나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자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곡선이 있으면은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y는 fx라는. 원이 아니야. 원이 아니고 그냥 y는 fx라는 이런 곡선의 그래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이 그래프 위에. a, fa라는 점이 있었다라고 한번 이거는 그냥 까만색으로 가자. 죄송합니다. 이 점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a, fa. x좌표가 a였고 그러면 y좌표는 fa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이런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접선 라인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접선이니까 탄젠트 라인이 되겠지만 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접선이 있는 건 아니까. 분명히 지금 접선이 있는 건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이어붙인 선 아니면 저 점에서 그냥 직진한 되셨어요? 이 라인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 왜 중요해? 나중에 되면 그 이거는 이제 미적분을 하셔야지 좀 어느 정도 더 중요하겠지만 그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그냥 미분 이 접선이 주인공으로 합시다. 수투에서는 그래도 돼요. 이거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저는 이제 또 이 수 상하를 만약에 가르칠 일이 있다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라는 이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m. 왜 기울기가 m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원래는 슬로프인데 민인가? 아무튼 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명에 어찌됐든 이 직선 왜 이 뭐 지나는 한 점은 뭔지 알겠어. 기울기를 갖다가 알아야 되잖아. 방정식을 구하려면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공식은 뭐다?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좌표평면상에 두 점이 있을 때 x1, y1이라는 이 점이 있고 x2, y2라는 이 두 점이 있을 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가로분의 세로를 갖다가 기울기로 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두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가로분의 세로를 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를 갖다가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냥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는 이런 공식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지. 즉 기울기. 그리고 그걸 기울기 m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울기는 슬로프입니다. 아니 근데 뭐 잘 모르겠어. 이해 가셨어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데 방정식을 구하려니까 기울기가 필요한 거고 기울기를 갖다가 하려니까 우리는 두 점이 필요한 거야. 에이 쌤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위에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 찾으면 안 돼요? 찾아서 그러면 두 점 사이 아니 한 점 찾으려면은 방정식부터 왜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갖다가 찾으려면은 방정식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을 알아야지 우리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이 점도 지나지 이 점도 지나지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건데 방정식을 모르는데 저 점을 어떻게 찾아? 안 되잖아요. 되셨어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찾아가지고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는, 아니, 방정식을 찾아야지 점을 찾을 수 있는데. 되셨어요? 그 점부터 찾는 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오씨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관점은 이거밖에 없는데 기울기에 대한 공식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는가라는 게 수학자 라이프니츠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즉 미분의 창시자 라이프니츠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진정한 관점은 미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미적분 강의에서 설명을 갖다가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서 설명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아, 말 졸라 길어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의 시작은 그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잠깐만 이 곡선 위에 다른 점을 갖다가 하나 잡아보자라는 거죠. 즉 이 점을 x, fx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갖다가 그을 수 있을 거예요. 젠장. 응. 예, 응. 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점을 갖다가 조금 더 옮겨볼까요? 요쪽으로. x, fx를 갖다가 요렇게 옮겨버리시게 되면은, 요 두 점. 젠장. 아이씨.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근데 이 점을 갖다가 한 여기쯤까지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을 아예 지워버릴게요. 이 점을 갖다가 여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붙였다라고 해봐봐. 그러면은 분명히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등신짓을 하지? 이렇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요렇게 봐봤더니만은 굉장히 접선하고 점점 빨간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 뭐와 일치하더라? 접선하고 점점 일치하더라는 거죠. 이 점을 갖다가 무한하게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버릴까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접선과 실제 접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겠네 라는 게 오리지널 관점은 아닌데 라이프니츠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방금 뭘 했어요? 이 점을 무한하게 가깝게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되셨어요? 아무 점을 무한하게 가깝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곡선 위에 이 점을 갖다가 무한하게 가깝게 갖다 붙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무한하게 가깝게 갖다 붙인다. 이제 이해 가셨어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왜 우리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모르니까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x값 차분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차 이래버리면 안 되고 되셨어요? 이걸 해놓고 먼저 세팅을 해두고 리밋 이 점을 갖다가 x, fx라는 이 점을 갖다가 a, fa로 무한하게 가깝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즉 x를 a로 보내버리면은 뭐가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예, 근데 곡선 위에 요 다른 점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거 다 지우자. 진짜. 너무 복잡하다. 이제 상황은 이해를 갖다가 하셨을 거니까. 그러면 요 점이 있고, 어찌됐든, 요 점에서, 가자. 요렇게 있으면은요. 다른 점, 그거 알겠어. 여기를 갖다가 a, fa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 가시죠? 어떤 점을 잡고, 이 점을 곡선에 따라서 무한하게 가깝게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나는 잠깐만 이 점을 갖다가, 일단 여기에서 이만큼, x값이 떨어져 있는 점이라고 해볼래. 즉, 이걸 원래는 이제 델타 x라고 해가지고, x, 델타, 이것까지 설명하면 x값 차, 디퍼런스.
아니요, 안 할, 예, 자, 우리가 시그마 어차피 배웠잖아요. 그죠? 예, 시그마 그리스어예요. 시그마. 대문자예요. 대문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어야. 음. 그리고 이게 이제 대문자식, 이 영어에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처럼 그리스에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어. 그래서 얘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 요렇게, 오, 모양 완전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그마라고 하고요. 실제로 알파벳 S에 해당하는, 예,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영어 알파벳 D에 해당하는 애가 이름이 델타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 델타는 이렇게 삼각형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요거는 수상하에서 뭐 좀 보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무튼 요 델타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알파벳 D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즉 디퍼런스 를 갖다가 나타내. 아, x값 차이를 갖다가 이만큼 어마운트를 갖다가 델타 x라고 두자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a, fa였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여기 x 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 fa 뭐 이거는 그리고 이제 곡선 위의 좌표는 a, a 가 아니라 a 플러스 델타 x, f에 그거에 넣은 값이니까 a 더하기 델타 x 요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x값 x 빼기 y 해줘야 되는 거니까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개소리 죄송합니다. 빼기 fa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라는 거지.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점을 갖다가 무한히 여기로 갖다 붙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x값 차이를 갖다가 점점 줄여나가면서 점을 옮기면 되겠죠. 되셨나요? x값 차이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점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거니까. 이걸 명령어를 어떻게 할 건데? 리밋 옮겨줘라. 뭐를? 델타 x를 갖다가 얼마 차이를 0으로 옮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가깝게 붙더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는 개념서에 이렇게들 보통 델타 x를 갖다가 많이 쓰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차이를 갖다가 이것도 왜 h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h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h, f에 a 더하기 h 이렇게 나오겠죠. x 좌표를 함수에 넣은 값이 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h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리밋 h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라? 0으로 보내라. 요게 또 접선의 기울기의 표현이더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는 거야. 어디점에서의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씨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더라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호 정리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는 접근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안 되겠다. 한 번만 잠시만 포즈 했다가 조금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네, 아무튼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분에 대해서 이 미분이 아니야. 이제부터 이 용어 정리를 갖다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즉 우리는 이거 중요합니다.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 예 접선의 기울기를 리밋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이거는 뭐 따로 안 적, 아무튼 본인들이 알아서 적으세요. 요렇게 구하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로 h는 0으로 갈 때 fa로 요렇게 구하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낸 거예요. 되셨어요?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 봐봐요. 자, 확실하게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했어.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할 거예요. 이거부터, 용어부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내가 구했어.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고 보니까 미분이었던 거예요. 왜 뒤에 가면 이제 막 미분 공식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고 보니 원래 수학에 있었던 이 미분이라는 거였네. 가 아니에요. 절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했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어. 구하고 나니까 와,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밍을 하자는 거야. 여기에다가 뭔가 역사의 남을 갖다가 뭔가 이걸 갖다가 이룬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 붙였습니다. 미분계수라고 하기로. 또 막 보다 보면 막 계수 이랬다고 막 이건 앞에 꽃페이지의 숫자 뭐 그런 개념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미분계수라는 이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행위를 그냥 미분계수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제발 막 또 너무 또 막 그거에 또 심도 깊게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요렇게 이름 붙인 거야. 그래서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과 미분계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되셨어요? 그냥 리네이밍? 그냥 네이밍을 한 거야.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되셨어요? 요렇게.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함수 y는 fx가 있어. 그래서 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미분계수 이렇게 또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 미분을 갖다가 개발했다라고 해야 되나? 만들어낸 사람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오스트리아 수학자가 맞을걸요? 라이프니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사과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다? 뉴턴입니다. 그래서 둘이 누가 원조네 만에 할 것도 없어. 둘 다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이디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 시절에 둘이서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유했어요. 자기가 찾은 거 뭐 이런 거 서로 간에 막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도 거의 동시에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 놓고는 이제 뭐 아무튼 했는데 그러면은 라이프니츠가 표현한 미분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고 뉴턴이 표현한 미분에 대한 표현이 왜 둘 다 창시자니까 의 표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 원조인데 에이씨 누가 원조가 아니라니까 둘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동시에 식당 두 개 차린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를 수는 없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기호들과 일단 이런 것부터 정리를 갖다가 먼저 해드릴게요. 되셨어요. 예.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온 게 용어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로 좀 나눠가지고 좀 적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뭔 뜻이에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헷갈리기 없기요. 그래서 함수 y는 fx에 y는 등신 y는 fx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그 다음에 가자 dx분의 d f a 그 다음에 y 프라임 이 표현은 잘 안 쓰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만요. 아니 그냥 일단 적어 y 다시 그리고 x는 a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나는 이것만 쓰면 뭐 하나 빼먹는데, 다 뭐다? F 프라임 F 다시 A다 라고 일단 쓰기만 쓰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요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 상하를 갖다가 배울 때 뭐 미정계수 이런 거 할 때 A, B, C 이런 거 두고 난 다음에 뭔가 비슷한 상황이면은 A 다시 B 다시 C 다시 라고 읽었었죠. 이거 다시 맞아요. 이거 프라임이라고 하시는 분들 괜히 또 어줍잖은,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미는, 얘네들의 이 의미는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포스트로피를 갖다가 붙인 거. 그래서 그냥 A 다시, 다시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본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Y 요렇게 쓰거나 또는 요렇게 쓰는 요때의 기호 이름 똑같은 기호인데 읽는 법이 다른 거는 많습니다. 예. 요때의 요거는 더 이상 다시가 아니고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되셨어요? 그래서 Y 프라임, F 프라임 X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즉 이제부터 똑바로 읽을게요.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dx분의 dfa,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는 읽으시면 y 프라임, x는 a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y는 fx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 이게 뭐와 동일하다? f 프라임 a와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이걸 가르친다가 아니라, 가르친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요 프라임 쓰는 거랑, 제가 일부러 요렇게 순서를 요렇게 했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랑 요 표현, 요 세 개의 표현이 뭐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상관없잖아. 뉴턴이 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접근법, 특히나 요 표현, 세 번째 요 표현이 라이프니츠가 쓴 표현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근데 왜 너는 뉴턴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앞으로 애용하실 겁니다. Y 프라임, F 프라임 많이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재밌네, 그냥 그게 아니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요. 돌아가가지고 이런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잖아요. 할 말도 많구나. 나 진짜 말 좀 줄여야 되는데 진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 y는 fx라는 식이 있어. 뭐 물론 일종의 이거는 방정식이라고 보셔야 되죠.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다. y는 fx라는 그래서 꼭 함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xy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은 우리는 얘네들 xy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즉 x 대신에 내가 0 넣으면은, 만약에 x 대신에 0을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0 더하기 1은 0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는 안 돼, 숫자가. 근데 x 대신에 내가 1을 넣어버리면 y는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 대신에 2를 넣으면 y는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이런 점들을 갖다가 다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는 고쳐버리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점들은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될 거예요. 되셨어요? 꼭 함수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xy로 이루어진 식이 있다라는 말은 얘네 둘 사이에, xy 사이에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xy 사이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점들을 갖다가 다 찍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규칙성을 갖다가 믿고 그냥 점 몇 개 그리면서 이렇게 그냥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즉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또 반면에 어떤 그래프가 있다라면은 그 그래프를
그래프 위에 점들을 갖다가 찾아내 가지고 XY 사이에 규칙을 갖다가 거꾸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지만은 이 방향은 거의 확실하게 나오지만은 이 방향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식을 다 찾으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되셨나요?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이런 그래프가 있고 식이 있다라는 거는 이 점들 사이에 그냥 무분별한 점들을 갖다가 모아둔 게 아니라 점들 사이에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y는 fx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을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을 거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즉 접선의 기울기들도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되셨나요? 예, 규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으면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그 규칙을 알려주는 식이 있지 않을까? 예, 그걸 갖다가 함수 y는 fx에 우리는 함수 y는 fx에 봐봐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더라? 미분 계수더라. 즉 이 둘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보니 미분이었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이름, 리네이밍 한 거예요. 즉 접선의 접자만 들어도 우리는 미분의 미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미분의 미자만 들어도 일단 접선을 갖다가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함수 fx에 y는 fx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함수, 접기를 알려주는 함수를 우리는 y는 fx의 도함수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dx분의 dfx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dx분의 dy. 자, 정확하게 읽는 법은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한글로 쓸게. 원래는 dy, dx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 어찌됐든. 근데 dx분의 dy로 이거는 나중에.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도함수. 그 다음에 함수 y는 fx에 미분 함수라고도 부르게 되고, 이거는 대부분이 다 거의 라이프니츠식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걸 갖다가 뉴턴식으로 뭐라고 하면 된다?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다. 미분함수라고도 하고요. y는 fx였던 거니까 y 프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뭔가 나 찝찝해 죽겠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항상 이거 하고 나면 뭐 하나 빠져 있더라고. 되셨어요? 아무튼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닥 안 중요해.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날 거거든. 이것도 dx분의 dy예요, 아니면 dy분의 dx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원래는 분수인데 분수가 아무튼 나중에 뭐 얘기할게요. 이거는 요 다음 강의 때. 제가 지금 썰이 너무 긴 걸 갖다가 제가 착각하고 있어. 안 하고 싶어. 아무튼 그냥 dx분의 dy라고 읽으세요. 괜찮아. 그거 가지고 누구 뭐라 안 해. 예.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었던 거잖아요. dy분의 dx였나? dx분의 dy였나? 그냥 접선의 기울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dx분의 dy입니다. 되셨어요? 예,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제가 필히 설명드리는데, 수투에서는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고민입니다. 예, 아무튼. 안 되면 미적분 강의 링크 걸어 놓을게요. 되셨어요? 아무튼. 이거는, 하다 보면, 근데 그 순서도 안 중요해. 본인들한테, 이거라고 저거라고 안 시켜, 아무도. 그리고 정답에 그냥 y 프라임 쓸 거야. 예, 그냥, 왜 이게 편하니까 f 프라임 x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중요해. 그 대신, dx분의 dy. 뭔가 이런 게 보인다라면, 이 새끼 무슨 얘기네? 미분 얘기네. 그냥, 요렇게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답, 미분. 이렇게만 읽으시면 된다는 얘도 그냥 dx분의 d 이렇게 나오면 미분. 물론 미적분 가시면 나중에 이거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로. 즉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f 프라임 a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이제는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F프라임 왜 이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었던 거니까. 자, 이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용어 정리도 다 중요해요. 저 특히나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좀 엔간하게 외우세요. 엔간하면은 그래야지 나중에 뭐 나왔을 때 우리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막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요. 즉 리밋 x는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이제는 이쁘게 적습니다. fa를 갖다가 우리는 기호적으로 f 프라임 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접선의 기울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물론 h 더하기 a 하셔도 상관없고요. 빼기 fa는 f 프라임 a더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두 가지를 미분, 괄호에 있는 거는 저는 말할 때 안 씁니다. 앞으로는. 즉 미분, 접선의 기울기에 극한을 이용한 정의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줄여가지고 미분의 극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앞으로 문제 풀 때에도 들어갈 겁니다. 즉 이걸 갖다가 미분의 극한 정의 첫 번째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얘를 갖다가 두 번째 정의다라고 해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풀이에서 그래서 미분의 극한 정의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물론 외워주시면은 지금 외우세요. 그냥 자꾸 너무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꾸 세팅을 해서 극한 이용해서 보내는 걸 갖다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F'A라고 부르기로 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새로 나온 기호 약속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미분의 극한 정의 1번 정의, 2번 정의라고 네이밍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보통 다 그렇게 네이밍 할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전 사실 진짜로 한국에서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용어 정리까지. 용어 정리는 다 정리해 두시고요. 오른쪽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것만 두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왼쪽 편은 조금 그 해두세요. 그래서 미분 계수 그 다음에 뭐 라이프니츠 정의도 그닥 필요는 없고 뭐 사실은 1번 솔까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에서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나머지 F 프라임 A는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 쓸 거라 가지고 그냥 몸이 익히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말 진짜 많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요렇게 미분에 대한 첫 강의를 갖다가 마치고 이제 파트 3까지 있구나. 파트 2까지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셔야 돼요. 요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고 많으셨어요.